30년, 강산이 3번 바뀌었을 시간입니다. 30년 사이 고속도로 노선들이 꾸준히 신설됐고 도로가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고속 시외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안타깝게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는 중에도 한 버스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온 그랜버드입니다. 그랜버드는 1994년 8월부터 정식으로 생산 시작한 고급 좌석 버스입니다. 1994년 당시 기아그룹의 일원인 아시아자동차가 이 버스의 생산을 시작했고, 이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는 AM 시리즈 가운데 고급 좌석 버스가 있었으며 그 후속이 바로 그랜버드입니다. 1990년대 아시아자동차가 기아자동차로 흡수되면서 그대로 계보가 이어졌으며 현재 기아자동차의 유일한 버스 모델입니다. 고속 시외버스는 물론이고 공항버스나 전세버스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자동차 회사는 모델 자체 변경을 겪었지만 그랜버드는 지금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랜버드가 1994년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할 당시 일본 히노사의 버스 모델 파워트레인이나 언더바디 설계는 가져오되 차체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에어로가 아예 일본 미쓰비시 후소의 에어로를 들여온 것과 반대되게 일본 고유의 디자인 요소는 좀 적었던 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랜버드 초기의 디자인은 GD마크를 획득할 정도로 디자인 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랜버드는 총 4개 트림으로 나뉘어 출시됐는데요. SD급은 그린필드와 파크웨이가 있었는데 그린필드는 전장 11.65m, 파크웨이는 전장 12m였고 HD급은 블루스카이, 선샤인이 있었고 모두 전장 12m급이었습니다. 마일드 브리즈 트림도 있었으나 사용되는 곳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린필드를 제외하면 모두 전장 12m급이었기 때문에 28개의 우등형 시트를 설치해도 준수한 좌석 간격이었고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루고루 쓰기에도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트림은 공통적으로 에어 서스펜션만 사용해서 어느 트림이더라도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사의 모델이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하급 트림도 있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초기 그랜버드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경을 거치는데 엔진을 Q 엔진으로 장착했던 것을 현대 파워텍 엔진으로 바꾼 것과 헤드라이트 및 가니쉬 변경, 내장재 일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대 410마력 엔진까지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1001고속이 6단 기어 조합으로 410마력 엔진을 장착한 그랜버드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중 HD급에 한정하여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추가됐지만 트림명 자체는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을 거치면서도 최대한 초기 그랜버드의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그랜버드는 2007년까지 이어집니다. 2007년 11월 말 기존의 초기 그랜버드에서 디자인을 대거 변경한 뉴 그랜버드가 출시됩니다. 헤드라이트는 가로형에 가까운 디자인이었으나 테일라이트가 세로형으로 바뀌었고 전에 비해 전고가 약간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승객이 이용하는 공간 쪽의 내장재도 꽤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운전석 측은 아예 기존 그랜버드 디자인 그대로였습니다. 운전대 디자인까지 그대로여서 같은 그룹사의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운전대와 비교됐습니다. 시기가 위치하는 자리와 TV가 설치되는 위치도 기존 그랜버드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뉴 그랜버드가 출시하면서 트림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린필드와 파크웨이, 선샤인은 기존 포지션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블루스카이는 전장 12.49m SD급 트림으로 변화됐고 동시에 HD급에는 실크로드가 추가됐는데 이 실크로드는 전장 12.49m HD급 트림입니다. 전장 12m를 넘는 버스가 2007년에 최초로 기아 자동차를 통해 출시된 것인데요. 블루스카이와 실크로드는 전장 12m 버스의 좌석 간격보다 더 넓어지고 화물칸 용량도 조금 더 확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장 12.5m라고 했지만 그보다 조금 짧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12.49m였습니다. 이것을 반올림해서 12.5m라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현대 H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425마력의 파워텍 엔진도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12.49m 트림은 출시되고 나서 바로 많은 고속 시외버스 회사에서 도입되진 않았으며 몇 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2010년 9월 뉴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이 출시됐습니다.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여기서 사람들의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을 정도의 디자인이 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차량 외부가 변한 건 바로 HD급 트림들이었습니다. 도어와 운전석 쪽과 바로 인접하는 지점에 B필러가 추가되고 전면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기아 자동차 특유의 전면부 호랑이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한 승용차들이 등장했지만 유일하게 그랜버드만 그렇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 디자인은 호평보단 비판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부는 SD와 HD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바뀌었는데요. 선반을 포함한 내장재 색깔이 바뀌었고, 승무사원이 자리하는 자리는 당시의 기아 자동차 승용차 대시보드 디자인이 그대로 스며든 듯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상용차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012년에 아주 조금 더 변경되어서 SD급 트림은 전면부에 크롬이 추가되고 가니쉬가 변경되기도 했고, 모든 트림의 창문 아래에 크롬 도금을 붙이거나 승강문 디자인 일부나 작동 방식이 일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모델이 생산되고 있을 시기부터 고속버스 업계에는 조금씩 실크로드 차량들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해안고속은 단거리 직행 노선에 여러 대 실크로드를 도입하며 운행했는데, 통로 측 좌석을 옆으로 밀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승객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시외버스 업계에서도 이노베이션 시기에 블루스카이가 어느 정도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 유로6에 맞춰 한 차례 더 변경됐습니다. 먼저 유로6에 맞춘 440마력 파워텍 엔진이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다시 한번 전면부 디자인도 변경됐습니다. SD급과 HD급 간 디자인 차이가 존재하며 HD급 트림에는 주간등이 추가됐습니다. 내부 디자인 일부분이나 내장재가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HD급은 전보다 더욱 크기가 커진 에어컨 루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큰 일체형 실내등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조명 디자인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운전석 측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속도계나 RPM 게이지에 들어있던 불그스름한 조명은 시각적인 문제로 삭제됐습니다. 또 2017년 10톤 이상 대형차를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리타더 의무 적용도 시작되었는데요. 제이크 브레이크보다는 더 강력하고 소음도 적은 편인 보조 브레이크 모델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어갔지만, 반대로 제이크 브레이크를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그랜버드도 프리미엄 버스 출시를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개발 중 전기 과부하로 승객석 모니터가 꺼지는 문제가 있어 2016년에 출시됐던 현대 유니버스 프리미엄 모델에 비해 정식 출시 시기가 늦습니다. 그랜버드 프리미엄 버스는 전장 12.49m HD급 실크로드 트림 기반으로 고속버스 업계에는 2017년 2차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노선 개설 및 증차에 따라 여러 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실크로드 기반 프리미엄 버스뿐만 아니라 전장 12m 선샤인 기반의 프리미엄 버스도 2019년부터 시외버스 업계를 비롯한 몇몇 곳에 도입됨에 따라 2019년 당시 두 가지 트림의 프리미엄 버스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건 기아 그랜버드만 한정됐습니다. 2020년 5월 완전히 변한 그랜버드가 공개됐습니다. 현세대에 해당하는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이 공개된 것입니다. 2004년에서 2007년 그랜버드 HD급 모델에서 별칭으로 쓰인 바가 있던 슈퍼 프리미엄 명칭이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시기 때 디자인에서 완전히 탈피한 디자인으로 이 모델부터 헤드라이트는 세로형이고, 전면부 디자인 자체는 SD급과 HD급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창문 상단에 크롬 필러 라인이 공통적으로 추가되고, HD급은 크롬과 연결되는 형태로 B필러가 붙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버스 좌측 후면과 천장에 비상 탈출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세대 그랜버드부터 프리미엄 일반형 유로 시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시트 버스를 이용하면서 시트 자체 착석감 때문에 크게 불편했으나, 프리미엄 일반형 시트는 이전에 비해 착석감이 개선됐습니다. 내장재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도 변화되었으며, 승강문, 운전석의 대시보드와 운전대 디자인도 크게 변화됐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실내고가 약간 높아지기도 했으며, 거울 제품 변경으로 측면 후방 거울의 배치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세대 그랜버드가 최초 출시되고 나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업계에 아주 적은 대수만 도입됐는데요.
2020년 1분기부터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기존 구형 차량의 내구연한 연장이나 말소로 인한 감차로 인해 현세대 그랜버드가 2021년까지 도입되는 비중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2022년 들어 그나마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신형 차량으로의 대체 사례가 증가하고 동시에 현세대 그랜버드 개체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세대 그랜버드에서 추가된 점이라면 12.49m HD급 염가형 트림이 추가됐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급 내장재나 다른 부품 비용 등의 문제로 HD급 트림들의 가격 부담감은 상당하고, 그런데 긴 전장의 트림을 선택해서 좀 더 좌석 간격을 넓히고 싶다면 맞는 트림이 필요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장재나 부품을 사용하며 차량 도입비부터 낮추고 비필로가 없는 실크로드 캄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크로드 캄이 출시되면서 시외버스 업계에서 우등버스나 프리미엄 버스 운행 용도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공항버스 업계에도 도입됐습니다. 물론 실크로드 캄이 아닌 선샤인 트림 프리미엄 버스도 전국에 여러 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 기아 자동차의 CI가 변경되면서 9세대 CI와 현세대 CI 모두 만날 수 있는 고급 좌석버스 모델입니다. 30년간의 역사를 가진 기아 그랜버드는 전세버스나 고속시외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랜버드가 잘 중용되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라면 광역버스 모델로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면 그랜버드는 광역버스로 잘 활약하지 못하는데요. 현대 유니버스와 비교하면 천연가스 버스 모델의 부재와 폴딩도어 미정형 등이 눈에 띄는데 시내버스 틀에 해당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려면 그 두 가지부터가 기본인데도 그랜버드는 이런 옵션이 없습니다. 가끔 광역버스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이것은 광역버스로 운행 개시할 당시 사정으로 예외 사항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쪽 준공영제 광역버스에 따르면 못해도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고급 좌석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현대 유니버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문과 뒷문이 있어서 일반 시내버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 그랜버드는 기본적으로 뒷문 적용을 할 수 없으며 역시 일반 시내버스 노선 운행으로 활약하는 것이 힘듭니다. 일반 시내버스 역시 CNG를 사용하는 게 기본인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미뤄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에 서울 시내버스에서 운행한 경우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형버스의 전장과 같은 그랜버드도 있었습니다. 1995년과 2002년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 그랜버드의 전장 9m급 모델인데요. 고급 좌석 버스 중 대우버스 로얄스타와 함께 유의한 9m급 모델로 남을 수도 있었으나 정식 출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랜버드의 9m급 모델은 2000년대까지 생산됐던 코스모스의 고급형 버전이기도 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상용차 라인업이 대거 정리되면서 대형 고급 좌석 버스만 기아 자동차에 남게 됐습니다. (30년간) 변함없이 육상교통의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그랜버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더 많은 곳을 누비고 달리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